얘들아, 너네 매체가 뭔지 아니? 들어만 어? 들어만 들어는 봤지, 매체라는 거. 매체 자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 매체란 이제 막 그림, 아니면 막 음악, 음성 이런 것처럼 매체란 음성이나 문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 전달의 매개물이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수업을 하잖아. 이것도 매체 자료고, 나 무슨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막 동영상 같은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음악 같은 걸 들려주는 것도 다 매체 자료예요. 그러니까 글이 아니라 글이나 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너네가 이제 PPT 발표 다들 해봤지? 그때 이제 사진 집어넣잖아. 그런 것도 다 매체 자료예요. 이해됐을까? 매체 자료는 이제 시각 자료, 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가 있는데, 시각 자료는 당연히 뭘까? 눈으로 보이는 거겠지. 사진, 그림, 도표, 그래프 이렇게 있고요. 청각 자료는 소리랑 음악, 시청각 자료는 이제 동영상, 애니메이션, 플래시 이렇게 있어요. 각각 이제 매체 자료 종류가 세 가지인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근데 밑에 보면 매체 자료의 유형과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효과가 나와 있잖아. 그림이나 사파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겠지. 좀 되게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에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여기 명태기 한 232쪽 봐볼래?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 생각열기에 가랑 나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이지 이게. 이걸 전달하는데 이렇게 쓰이고요. 도표나 그래프는 복잡한 수치를 간단하게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겠지. 예를 들면 내가 말로 오늘은 미세먼지 지수가 어제보다 몇 퍼센트 더 올랐고 내일은 어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제랑 오늘의 미세먼지 지수를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지. 이럴 때 도표랑 그래프를 쓰고요. 얘는 약간 수학적이거나 수치, 숫자 이런 거에 많이 쓰여요. 그리고 사진이랑 영상은 사실적인 느낌이나 현장감을 주는데 효과적이겠지? 얘네는 사실감을 불러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은 독자나 청중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백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자료 갖고 오고 이러면 좀 더 주의가 집중되잖아. 그렇게 쓰이는 거고 또 이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그래프면은 되게 신뢰도가 올라가겠지. 믿을만 하고. 맞지? 그렇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요. 정보를 인상적으로 전달해서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요. 막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딱 보는 게 좀 더 인상이 남겠지. 이렇게 쓰여요. 매체 자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이제 5가지 한번 읽어볼까? 신뢰성, 정보성, 관련성, 효과성, 가독성. 얘들아 너네 먹으면서 들어도 돼. 토스트 식잖아. 아무튼 신뢰성은 이제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그 내용이 믿을만하고 확실해야 돼.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을 갖고 오면은 꼭 이게 어디서 갖고 온 사진인지, 어디서 갖고 온 그림인지, 어디서 조사한 표인지 이렇게 출처를 꼭 밝혀줘야 돼요. 매체 자료 같은 경우는. 또 정보성은 글이나 말의 내용을 알리는데 실제로 도움이 돼야 하고요. 관련성은 이제 글이나 말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 내가 너네한테 예를 들면 토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막 그림은 피자 사진을 갖고 오고 이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관련 있는 매체를 갖고 와야 되고 또 매체를 쓴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돼. 효과 없이 사용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자료나 가독성이라는 건 좀 읽기 쉽다는 건데 자료의 내용이 독자나 청중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돼요. 이해됐을까? 또 이제 매체 자료를 활용할 때 이걸 막 쓰면 안 돼요. 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글이나 말의 내용과 주제에 적합한지 고려해야 되고 글이나 말의 내용과 주제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지도 고려해야 돼. 또 글이나 말의 상황과 맥락, 독자와 청중을 고려해야 하고요.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좀 출처가 좀 중요해. 너네 막 대학교에 갔는데 과제를 했어. 근데 출처를 안 밝힌다? 그럼 점수가 아예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매체 자료를 쓸 때는 출처가 좀 중요합니다. 또 매체 자료에 우리가 이제 독자나 청중의 입장으로서 왜 이 매체 자료를 발표자가 갖고 왔는지 알아봐야겠지. 그 효과를 판단하려면은 제시된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자료에 따라 글이나 말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단해야 되고
자료 형태, 자료 제시 순서나 방법이 달라지면 내용 이해에 어떤 변화나 차이가 있을지 판단해야 돼요. 매치 자료는 무엇을 갖고 오는지도 중요한데 어떻게 배치할지도 중요해. 먼저 사진을 넣고 다음에 그림을 넣고 마지막에 표를 넣거나 아니면 표를 먼저 제시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그림을 넣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할 건 이제 명태의 기한이거든? 너네 명태가 뭔지 아니? 물고기. 그치? 너네 약간 명태가 여러 종류인 건 알지? 여러 개 쓰이는 건 알지? 너네 코다리 좋아하니? 그래? 코다리도 명태고 동태찌개는? 안 좋아하니? 생태, 명태, 동태 그리고 그거 더 말린 게 코다리예요. 그냥 명태라는 생선 하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하는 거야. 해서 이 글은 문자뿐만이 아니라 사진, 도표, 그림, 그래프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명태 완전 양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글이고요. 갈래는 기사문이에요. 기사야 이건. 성격은 정보 전달적이고 객관적이고 제재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야. 사라진 국민 생선 명태의 성공적인 복원 과정을 소개하고요. 특징은 이제 그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요. 소제목을 제시하여 글의 주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의 기사문 구성 형식이에요. 기사문이 뭔지 알지 얘들아? 우리가 흔히 보는 신문에 나오는 글들. 다음 장 넘겨볼까? 스캔 위에 색을 좀 집중해서 봐봐요. 표제가 뭐지 얘들아? 표제 흔히 말하면 그냥 제목 명태의 기한이지. 부제는 이제 표제를 좀 더 뒷받침해주는 좀 더 설명을 주는 거예요. 표제는 짧고 간결하고 눈에 한 번에 보이게, 부제는 거기서 부족한 설명을 추가해준다고 보면 돼요. 부제는 집 나간 국민 생선이 돌아왔다. 여기서 국민 생선은 그럼 뭘까? 명태겠지. 왜 명태가 국민 생선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봅시다. 전문, 그러니까 약간 프롤로그 같은 거야. 따끈한 생태탕, 푸짐한 코다리찜, 짭짤한 명란젓. 이름은 다 달라도 모두 명태 요리이다. 국민 생선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받는 생선 명태. 그런 명태가 안타깝게도 2008년 이후로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 식탁에 국산 명태가 오르는 날이 다시 찾아올까? 너네 명란젓은 좋아하니? 명란마요 안 먹어? 이런 아가 입맛이구만. 아무튼 이렇게 생태, 코다리, 막 명란젓, 동태찌개 이렇게 다 모두 명태 요리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태를 많이 먹는다는 거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정도로 그래서 명태가 우리 국민 생선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명태가 지금 어떻게 됐다 했지? 그렇지.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다고 했어요. 2008년 이후로. 그런데 이제 최근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왜 이게 어떻게 다시 찾아올까라는 기대감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국민 생선 명태 이게 소제목이야? 그럼 이제 왜 국민 생선인지 알려주겠지. 그 다음 문단에서는 명태만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생선이 있을까?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잡은 지 얼마 안 된 싱싱한 생태로 또는 꽁꽁 얼린 동태로 얼큰하게 탕을 끓여 먹고 매콤하게 찜을 해 먹었다. 꾸덕꾸덕하게 말려 찜 요리에 적당한 코다리,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는 노가리, 통통한 주머니 안에 작은 알들이 가득한 명란젓, 꼬들꼬들한 식감을 자랑하는 창란젓까지 모두 명태로 만든 것이다. 눈과 비, 바람을 맞추며 오랫동안 말린 황태나 바싹 말린 북어로 육수를 우려내 요리의 기본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많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식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생선이 명태다. 왜 명태가 국민 생선이라고 했나 보니까 우리 식단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생선이기 때문이에요. 노가리, 코다리찜, 황태, 북어 이런 것도 다 명태겠지? 3번 세 번째 문단 보면은 하지만 명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생선이 아니다. 살코기 자체에 별다른 맛이나 식감이 없어 불에 직접 구워 먹기를 좋아하는 식문화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위에 보면은 다 약간 찌거나 아니면 아예 노릇노릇하게 굽거나 막 젓갈로 해 먹거나 아니면은 끓여 먹거나 이렇게 해 먹지. 막 이거 자체를 엄청 막 되게 우리가 흔히 보는 고등어 구이처럼 구워 먹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른 생선과 함께 잘게 다져서 어묵을 만들거나 튀김옷을 입혀 바삭바삭하게 튀겨서 소스를 묻혀 먹는다.
하지만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는 딱 맞는 국민 생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명태를 한 해에 25만 톤이나 소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 생선이라고 불리는 거겠지. 여기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매체 자료가 쓰였니? 명태 사진. 그치. 코다리찜이랑 노가리 사진. 그치, 이렇게 명태랑 코다리찜, 노가리, 실제 음식 사진을 갖고 와서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옆에 페이지 풀어볼까? 다 풀었어요? 자, 1번 보자. 이 글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 지우야? 4번. 예담이는? 4번. 4번이죠. 매체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 글은 기사문이에요. 기사문은 이제 우리가 신문을 보면 사진, 그림, 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매체를 잘 활용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글 종류 중 하나입니다. 2번은 몇 번이지, 얘들아? 4번. 4번? 맞죠? 명태는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요리에 쓰이고 인기가 많다. 아니죠? 다양한 나라에서는 왜 별로 안 좋아한다 했지? 다른 나라에서는 불에 직접적으로 구워 먹는. 그치? 불에 직접적으로 구워 먹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거 자체는 막 식감이나 맛에 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3번은? 3번. 1번. 1번? 1번이죠. 사진 자료를 쓰면은 사진 자료의 효과는 뭐라 했지? 사실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그치? 대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적인 모습을 확인하여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4번은 뭐지? 3번. 3번? 2번? 보면은 답은 3번이야.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알리려면은 표제가 명태의 기한이거나 부제가 김나간 국민 생선이 돌아왔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죠. 여기에 중점을 맞추려면은 명태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럼 표제랑 부제도 완전히 달라졌겠지. 근데 돌아왔다고 하고 전문에서 이제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걸 보면은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는 최근 소식을 듣고 글을 쓰게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5번은 뭘까 얘들아? 명태를 활용한 요리가 많아 우리 식단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치? 예담이는 뭐라 썼니? 그만큼 명태는 생선은 많은 요리 재료에 쓰이기 때문에. 그쵸? 막 많은 인기가 좋고요. 한 해에 25만 톤씩 쓰이는 만큼 우리나라 식탁에 많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마워요. 명태는 여기 국산 명태가 사라졌다. 이거 좀 중요해요. 소제목. 국산 명태가 사라졌다. 응. 명태는 1970년대만 해도 동해에서 매년 70만 톤 안팎을 잡힌 만큼 흔했다. 알을 뺀 고기일수록 맛이 좋고 어린 고기까지 술안주로 인기 있었던 탓일까? 결국 우리 바다에서 명태씨가 말라버렸다. 2008년 이후 매년 우리나라 가까운 바다에서 잡히는 명태는 1톤 안팎이다.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명태는 거의 다 수입 항목으로 러시아는 근처입니다. 자, 보자. 여기 7번 문단에 소제목은 뭐지, 얘들아? 그치? 그럼 앞으로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까? 명태가 왜 사라졌는지. 그치? 명태가 사라진 이유라든지 명태가 사라진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겠죠. 우리는 이제 1970년대만 해도 매년 7만 톤으로 안팎으로 잡힐 만큼 굉장히 흔했다고 했지. 근데 이제 막 알을 벤 고기일수록 맛이 좋고 어린 고기까지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체고 뭐 어린 고기고 상관없이 다 잡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씨가 말랐겠지?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정도 잡힌다 했지? 1톤. 그치? 그리고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명태는 거의 다 수입산으로 러시아산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명태 포획 실태야. 5번 문단은 예담이가 읽어볼까? 전문가들은 국산 명태가 사라진 원인 중 하나로 어린 명태까지 마구잡이로 잡은 것을 든다. 기후가 변하면서 동해의 표준 수온이 변한 것도 원인으로 추정한다. 명태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류인데 수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동해가 이제는 명태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립수사과학원에 따르면 동해의 평균 표층 수온은 197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7년간 섭씨 0.93도 가량 올랐다. 이렇게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1970년도와 1980년도에 많은 이 잡혔던 명태와 정어리, 갈치, 쥐치의 수가 줄었다. 특히 명태와 정어리는 2000년대 이후 찾기가 힘들다. 대신에 1990년도부터 오징어, 멸치, 고등어 등이 늘었으며 예전에는 우리 바다에 거의 없었던 온대성, 야열대성 물고기들이 많이 나타났다. 모두 기후 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국산 명태가 사라진 원인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지, 얘들아? 어린 명태까지 마구잡이로 잡은 거. 그치? 두 번째는? 기후 변화면서 표준 수온이 변한 거. 맞아요. 우리 명태는 차가운 물을 좋아해? 따뜻한 물을 좋아해? 그치? 근데 지금 이제 수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동해가 이제 명태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거겠죠. 옆에 표를 보자. 이렇게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하는 경우는 표가 한눈에 보기 쉽겠죠? 1980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멸치는 더 많이 잡히고 갈치, 오징어, 멸치, 고등어 같이 냉수성 어류가 아닌 것들은 올랐는데 명태, 정어리, 쥐치는 이제 수가 확실히 준 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명태와 정어리는 2000년대 이후로 찾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기후가 오르면서 명태와 정어리 같은 건 사라지고 대신 온대성, 아열대성 물고기가 많이 나타났다고 했지? 밑에 표를 보면은 주로 어종의 변화가 딱 보이지? 밑에는 이제 그림이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지도를 보면은 1980년대엔 뭐뭐 많이 잡혔지 얘들아? 정어리, 명태, 갈치, 쥐치. 그치? 근데 2000년대에는 오징어, 고등어, 멸치, 아열대성.
이렇게 이제 차가운 물에서 좋아하는 애들은 더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 있던 애들이 그 따뜻한 물에서 있던 걸 좋아하는 애들이 올라와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겠죠? 이렇게 주로 어종이 바뀌면서 명태, 정어리, 쥐치 이런 애들은 점점 찾기 힘들어졌다고 해요. 옆에 문제 풀어볼까? 이 페이지에서 소제목은 국산 명태가 사라졌다 했죠? 그리고 명태가 사라진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여 중심 내용을 예측하게 하는 거겠죠? 7번은 몇 번이지? 4번. 4번이죠? 예담이도 4번 했니? 몇 번 했어요? 그림 자료는 특정 기간의 상황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밑에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변화 있지? 이건 그림 자료예요. 그러니까 1980년이랑 2000년대 그 특정 기간의 상황 변화를 바로 한눈에 보여줬죠. 여기선 뭐뭐뭐가 잡히고 여기선 뭐뭐뭐가 잡히고 하는데 시청각 자료는 뭐라 했지? 영상, 애니메이션, 플래시 이런 것들이죠. 시청각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죠. 도표는 시각 자료는 맞는데 소리가 나나? 도표에서? 안 나죠. 시청각 자료는 아니에요. 그래 내용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시청각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 8번은 몇 번 했니? 5번. 5번? 5번이죠. 동해의 표층 수온 변화는 명태의 서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 그 명태는 추운 바다에서만 사는데 수온이 올라가서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그쵸? 차가운 곳으로. 명태는 추운 물에서만 사는 냉수성 어류인데 이제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거겠죠? 9번은 몇 번이지 예담아? 2번이죠. 1980년대에는 동해에서 명태나 정어리가 주로 잡혔죠. 그림을 보면은. 근데 2000년대에선 명태나 정어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눈에. 10번은 뭐라 썼니, 얘들아? 어린 명태까지 마구잡이로 잡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동해의 표층 수온이 변한 거. 그렇지, 그 두 가지죠. 어린 명태까지 잡았고 기온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명태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6번 문단은 지우가 읽어볼까? 명태는 이대로 국민 생산의 명함을 잃고 마는 것일까? 해양수산부는 국산 명태를 복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한해성수자원센터, 강릉 원주대가 함께 연구팀을 꾸렸다. 이 프로젝트는 국산 명태를 대량으로 번식시킬 수 있도록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소제목은 집 나간 명태를 찾습니다예요.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을 앞으로 얘기할까? 여기 글에서? 이제 명태를 다시 번식하려고. 그쵸? 집 나간 명태를 찾는다. 그러니까 명태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겠죠. 해양수산부는 국산 명태를 복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했어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강릉 원주대가 함께 연구팀을 꾸렸고요. 이 프로젝트는 국산 명태를 대량으로 번식시킬 수 있도록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둔 프로젝트예요. 7번은 예담이가 읽어볼까? 완전 양식한 명태를 인위적으로 키워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먼저 동해에 살고 있는 명태를 잡아 수정란을 넣는 다음 인공적으로 부화하게 한다. 이렇게 부화한 어린 물고기를 건강한 성체로 잘 사육해서 다시 수정란에 넣는다. 이 과정을 순조롭게 되풀이된다면 명태를 바다에 납지 않고도 계속 생산할 수 있다. 완전 양식은 어떤 기술이죠, 얘들아? 완전 양식이란? 명태의 인공적인 종자를 키워 생산하는. 그쵸, 인공적으로 키워서 종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일단 동해에서 살아있는 명태를 잡아서 수정란을 얻은 다음에 인공적으로 부화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화한 어린 고기를 이제 잘 키워야겠죠? 어른이 될 때까지. 사육해서 다시 수정란을 얻어요. 이 과정이 순조롭게 되풀이 된다면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겠죠? 맞지? 8번 한번 읽어볼까? 지우가? 그런데 명태를 완전히 양식하려니 걸림돌이 있었다. 우선 동해에서 명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어쩌다 명태를 잡더라도 수정란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았다.
명태를 잡아 올리는 과정도 문제였다. 명태는 깊은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망을 이용해서 잡는다. 자망의 그물코는 물고기보다 작아서 지나가는 물고기들이 그 그물코에 걸려 낚인다. 그물에 걸릴 때 상처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명태는 2, 3일 안에 죽기 일쑤였다. 결국 연구팀은 한 마리에 50만 원씩 현상금을 걸고 살아있는 명태, 어미 고기를 찾아 나섰다. 명태를 완전 양식하려는데 걸림돌은 뭐뭐 있었지? 동해 바다에서 찾기 쉽죠. 그쵸? 일단 찾기가 어려웠어. 동해에서 명태가 워낙 없으니까. 그 다음은? 명태를 잡아 올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치. 그물로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데 걸려가지고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죽거나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2, 3일 안에 일찍 죽었지. 그래서 건강한 명태의 그러니까 수정란에 있는 어미 고기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씩 현상금을 걸고 찾았지. 옆에 있는 그 사진은 뭐지 얘들아? 양식 들고 있는 과정. 그쵸. 연구소에서 양식되고 있는 명태치요. 그러니까 아기 명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그 사진을 갖고 왔다. 9번은 예담이가 읽어볼래? 문과까지 걸려 관절을 찾는 덕분일까 명태 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듬해인 2015년 1월 건강한 자연산 명태어미 한 마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해 2월 시내 수조에서 질 좋은 수정란 53만 개를 얻어 인공 부화했다. 인공 부화에 결국 성공했죠. 밑에는 두 가지 매치 자료가 나오는데 뭐랑 뭐지? 명태에 난 발생 및 성장 발달 과정. 이랑 명태 완전 양식 과정 두 가지를 갖고 왔죠. 이 명태 완전 양식 과정 표는 프로젝트가 성공한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해주고 있지. 정리해서. 그리고 명태난 발생 및 성장 발달 과정을 이렇게 도회, 그러니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는 명태의 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명태 양식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명태가 언제 이렇게 수정되고 언제 성체가 되고 치어가 되고 부화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과정을 프로젝트에서 이 과정을 활용해서 어떻게 명태의 양식에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옆에 문제 풀어볼까?